시작하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가 가장 듣기 좋으신 시간이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단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안부 인사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은 이미 150만 명을 넘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슷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말할 상대가 점점 줄어들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는 새벽. 그리고 문득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비만 만큼이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는 지금 혼자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의 용기입니다. 이 인정의 순간이야말로 이후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7세 박미정 씨 역시 처음에는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5해 동안 그녀의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닌 무너짐에 가까웠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손이 가지 않는 밥, 하루 종일 켜져 있는 TV, 옷장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색이 바랜 외투.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혼자의 삶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조건 자체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혼자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혼자를 결핍과 외로움으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상황은 때로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진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미정 씨 역시 어느 날 밤 욕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그렇다면 혼자라도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이 순간은 절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인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부끄러움이 아닌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1시간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차린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혼자는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구나. 실제로 연구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 중에서도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는 사람들은 혼자를 약점이 아닌 자산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을 가진다고.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선물입니다. 혼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무게추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이동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평생 가족과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뒤로 밀려났던 질문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쓰라는 초대장이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의 회복입니다. 박미정 씨에게 찾아온 변화처럼 혼자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너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언제나 갑작스럽습니다. 67세 박미정 씨에게도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의 정막은 더 짙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식사 대신 음료 몇 개만 들어 있었고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한 번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곤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누구도 나를 찾지 않겠지. 그 생각은 하루의 기운을 송두리째 빼앗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이상하게도 배는 채워도 마음은 더 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거실, 말 상대가 없는 조용한 방, 이 모든 풍경이 그녀에게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출 횟수는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밖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피하게 되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결국 며칠 동안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내 존재가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많은 노년층에게 찾아오는 고립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된 직후에며 여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급격히 끊어지고 자신을 돌보는 힘까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에게도 그 위기가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여가는 세탁물, 오래된 신문들, 고장난 채 방치된 전등 하나까지 그녀의 삶 속에서 손 놓은 자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의 과정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평범한 하루, 아주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박미정 씨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늘 단정하던 머리칼은 힘없이 흘러내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유. 나는 나도 모르게 함께 멈춰버렸구나.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으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혼자 죽겠다. 이 말은 절망에서 나온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깨어남의 진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라도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이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무너진 자신을 다시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바로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고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어딘가에서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작은 아침상이라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 따뜻한 밥, 단출한 반찬 한두 가지, 밥을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구나. 이 깨달음은 이유, 미정, 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밤의 한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길 하나,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작은 자각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박미정 씨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보니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미세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밝았었구나. 그녀는 작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동안 무채색처럼 변해 있던 자신의 얼굴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출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는 행동 하나하나가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능동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한 모금 먹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참함이 아니구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자유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의 삶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찾는 시간이라는 것. 평생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해왔던 그 긴 세월 동안 정작 그녀의 삶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장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린 그 작은 행동이 그녀를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놓았습니다. 이 작은 루틴은 그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삶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다. 내가 결정하면 내 시간이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침 기상 식사 정리 정돈. 같은 작은 루틴은 노년기 건강과 생존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 작은 반복들이 몸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나는 아직 나를 돌볼 힘이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미정 씨에게도 이 아침은 더 이상 어두움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 그리고 그녀가 다시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미정 씨는 변화의 기운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찾아온 그 고요함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마음을 잠식하는 공허함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비만이나 흡연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심장질환과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놀라울 만큼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를 약점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강인함입니다. 이들은 혼자의 시간을 텅 빈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으며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미정 씨도 조금씩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고 외로움의 무게는 이전보다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새로운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혼자라는 현실을 잘 살아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혼자인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 마음의 태도가 외로움을 약점에서 자산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박미정 씨의 변화는 작은 루틴에서 시작됐지만 진짜 전환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인 나를 인정하는 일이었구나. 많은 어르신이 겪는 혼자의 삶은 실제 상황보다 감정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외로움, 두려움, 무기력, 때로는 쓸모없다는 느낌까지. 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커져 우리를 짓누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숨길수록 강해지고 인정하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이 단순한 원리가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미정 씨도 처음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누구한테 말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말들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야. 외롭고 무서운 것도 맞아.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인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단계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미정 씨는 그날 이후 감정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했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은 이전처럼 그녀의 마음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감정은 도망칠 때 커지고 마주할 때 줄어듭니다. 많은 노년층이 혼자인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혼자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부정하고 억누르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미정 씨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는 혼자의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인정한 순간, 미정 씨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 남편, 자녀, 주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남편의 입맛을 먼저 생각했고, 집안일은 늘 가족을 기준으로 움직였으며,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일정은 언제나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오랜 세월 뒤에 숨어 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노년기의 가장 큰 전환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혼자인 삶은 외로움 대신 자유라는 선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계획할 때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편하게 보고, 가고 싶은 동네 산책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하루. 그녀는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비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남의 기준, 사회의 기준, 자녀의 기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간 순간, 그녀는 마음 깊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 중심의 삶이란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을 통해 오래 살아갈 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노년기에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적이고 회복력도 크며 삶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미정 씨는 어느새 아침 식단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위한 작은 외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삶은 두려움에서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이 있는 삶에는 언제나 해방감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박미란 씨가 혼자 된 이유, 처음으로 맛본,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감정이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중심의 삶을 선택한 이유. 박미정 씨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챙기는 작은 자립의 힘이 그녀의 일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립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자립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작은 움직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밥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고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산책을 나가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는 일상 기능 유지 능력 ADL이라 불리며 노년기의 건강 상태와 생존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능이 유지되면 병과 사고를 이겨낼 힘이 생기고 반대로 기능이 떨어지면 마음과 몸이 동시에 빠르게 약해집니다. 미정 씨도 초기에 이 부분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몇 달 동안 식사 시간을 놓치기 일쑤였고 옷장 문을 열어보는 일조차 피곤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떳떳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 이유.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부터 차근차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밥은 꼭 먹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식탁보를 펼치는 과정이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잠옷 대신 외출복을 꺼내 입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오랜만에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 물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이어지자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갈 힘이 있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움직이면 다시 몸이 살아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병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기운을 잃고 회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말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박미정 씨가 그 작은 행동을 다시 시작한 날, 그녀의 삶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인 삶을 지켜주는 힘은 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박미정 씨는 혼자가 된 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자신만의 마음 관리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나온 5가지 방법은 많은 노년층이 혼자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인정하면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 슬픔 감정은 숨길수록 커지고 인정할수록 작아집니다. 미정 씨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작은 메모장에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허전하다. 지금은 슬프다. 이렇게 적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그녀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를 바꾸기 환기는 마음까지 정화합니다. 미정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음속 답답함이 조금씩 흘러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를 바꾸면 내면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작은 생명 집 안으로 들이기. 화분 하나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물을 주고 상태를 살피는 그 행위는 누군가를 보살피는 기쁨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화분 하나가 집을 밝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작은 목표 하나 만들기 성취감이
삶의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10분 산책하기, 책 5장 읽기, 반찬 하나 만들기. 이 작은 목표들은 그녀의 하루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었습니다. 성취감은 삶의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계의 기준을 재정립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은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실망과 섭섭함입니다.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자. 대신 나를 먼저 돌보자.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자 인간관계의 압박이 사라지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이 5가지 마음 다스리기 방법은 혼자의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면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미정 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혼자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 변화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깊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건 가볍지만 따뜻한 연결, 약한 연결 위크 차에서입니다. 약한 연결이란 동네. 마트 직원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의 목례. 버스 정류장에서 나누는 날씨. 이야기 같은 작고 가벼운 사회적 교류를 의미합니다.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연구들은 이런 약한 연결이 노년기의 외로움을 크게 낮추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줄인다고 말합니다. 정미란 씨에게도 이 변화는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른 날, 계산대에 있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미정 씨의 마음을 뜻밖의 온기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좀 걸어보려고요. 그 짧은 대화는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아, 아직 세상은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누군가에게 깊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연결을 여러 개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 실망도 적고, 부담이 없으니 관계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동네 카페 직원에게 미소를 건네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생 많으세요 하고 말하고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반려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연결들이 모여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대상과의 거리는 멀지 않았고 그 거리를 잇는 다리는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년기의 중요한 관계는 나를 완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미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달라진 거였구나.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가까운 사람에게서만 오지 않습니다. 종종 가장 큰 위로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짧은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늙어가는 삶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박미정 씨는 이제 단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다. 혼자라는 조건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의미도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마음과 몸을 지키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미정 씨가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다시 자신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창문을 여는 일, 혼자라도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는 일,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 약한 연결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돌보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혼자의 삶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 변화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혼자를 인정하면 자유가 보이고 나를 돌보면 자존감이 되살아나며 작은 루틴이 삶의 리듬을 만들고 의미 있는 연결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결국 혼자의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야 비로소 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정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남을 위해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잘 늙는 법 같아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보는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외로움이 아닌 평온, 두려움이 아닌 자존감, 상실이 아닌 완성이 기다립니다.